이지 수학 2-2 8강 시작하겠습니다. 8번째 테마로 부등식의 영역 첫 번째 시간을 가져볼 텐데요. 이번 시간에는 첫 번째 부등식으로 나타낸 영역에 대해서 공부해 볼 것이고, 두 번째로는 연립 부등식으로 나타낸 영역에 대해서 공부해 볼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 부등식으로 나타낸 영역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등식으로 나타낸 영역으로 넘어왔습니다. 이 부등식으로 나타낸 영역에서는 칠판에 보는 바와 같이 이렇게 네 가지 형태의 부등식이 놓여져 있죠. 이 네 가지 형태의 부등식의 영역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이렇게 좌표 평면상에 y는 fx라는 도형을 그리는 것이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이 네 가지 형태의 부등식을 나타내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y는 fx라는 도형을 좌표 평면상에 그린다. 자, 이해되셨죠? 정리하시고요. 그러면 이 도형을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첫 번째 부등식부터 하나씩 영역을 표시해 주면 되는데요. 이 1번 부등식을 가지고 두 개의 도형에다가 영역을 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y가 fx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나와 있죠. 됐나요? 그래서 이 y가 fx보다 크다라고 돼 있으면 항상 도형을 기준으로 해서, 이 도형들을 기준으로 해서 항상 위쪽이 되겠습니다. 이 직선 같으면 이쪽 위쪽이 되고요. 그 다음에 포물선 같으면 이쪽이 되겠죠. 이쪽.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뭐냐 하면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y가 fx보다 크다라고 하면 상척, 즉 도형을 기준으로 해서 위쪽에다가 영역을 표시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퀄이 들어있죠. 이퀄이 들어있으면 경계를 포함한다. 즉 직선 같으면 직선 자체를 포함한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포물선이면 포물선 자체를 포함한다,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얘를 색칠하면 이렇게 되겠죠. 영역을 표시한다 그러면 이렇게 표시하고 직선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칠해주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포물선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위쪽이 되겠죠. 위쪽에다가 이 포물선까지 포함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1번 부등식의 영역을 표시해주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어려운 거 아니니까 간단히 보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y가 fx보다 크다라고 나와 있죠. 크다라고 나오면 어떻게 한다고요? 도형을 기준으로 해서 위쪽에만 칠하면 된다고요.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어떻게? 경계는 포함하지 않는다. 됐죠? 그래서 1번과 2번의 차이점은, 1번 같은 경우 위쪽을 표시해 주면서 그 다음에 이 도형 자체까지 다 포함을 하는 거고, 2번 같은 경우에는 위쪽만 만족하는 거고 경계는 포함하지 않는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3번 y가 fx보다 작거나 같다로 나와 있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아까는 y가 fx보다 크다라고 했을 때는 어떻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도형을 그리고 그 도형을 기준으로 해서 위쪽을 칠한다고 그랬죠. 근데 얘는 y가 fx보다 작다로 나와 있죠. 작다로 나와 있으면 이렇게 아래쪽, 도형을 기준으로 해서 이쪽 아래쪽을 색칠하면 되겠죠. 이해되셨나요? 게다가 이퀄이 있으니까 경계까지 포함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y가 fx보다 작다로 나오면 하측, 아래쪽, 도형 아래쪽을 칠하고, 그 다음에 경계도 포함한다. 이퀄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와 같이 직선까지 포함해서 아래쪽, 포물선까지 포함해서 아래쪽, 이렇게 해주면 3번 부등식의 영역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4번은 y가 fx보다 작다라고 나와 있죠. y가 fx보다 작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도형을 기준으로 해서 아래쪽 영역만 표시해주면 된다라고 했죠. 경계는 포함하지 않고요. 그래서 아래쪽하고 경계는 포함하지 않으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한마디로 정리하면 부등식의 영역을 표시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y는 fx라는 도형을 좌표 평면상에 그리고 난 다음에 y가 fx보다 크다라면 경계를 기준으로 해서 위쪽을 갖다가 표시를 해주면 된다 그랬죠. 그 다음에 이 꼴이 붙어 있으면 경계까지 포함하는 거고, 이 꼴이 붙어 있지 않으면 경계를 불포함한다. 이렇게 정리하시고요. 그 다음에 y가 fx보다 작다면 경계를 기준으로 해서 아래쪽을 칠하면 되죠. 이 꼴이 붙어 있을 때는 경계를 포함하면 되고, 이 꼴이 붙어 있지 않을 경우에는 경계를 불포함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정리해 두시고 영역을 표시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런데 뭐냐 하면 한 가지 특별한 도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와 같이 원이라는 도형은 영역을 표시할 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 원 안쪽을 색칠한다 라고 생각을 하면 이 원 안쪽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됩니다. x제곱 더하기 y제곱 해서 반지름보다 작다예요. 반지름보다 작다. 이해되셨나요? 반지름의 제곱보다 작다. 이렇게 표현이 되고 경계까지 포함한다 그러면 이 콜이 들어가면 되겠죠. 아시겠죠? 그래서 원 경계 포함해서 이 안쪽이라면 다음과 같은 이 부등식을 만족하는 영역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 바깥쪽을 갖다가 영역을 표시한다라고 하면 이 바깥쪽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어떻게 된다고요? 경계를 포함한다라고 했을 때 r제곱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겠죠. 이해되셨나요? 자, 그래서 이렇게 원을 기준으로 해서 표시한다. r제곱보다 작거나 같다 돼 있으면 안쪽에다가 경계 포함. 그 다음에 r제곱보다 크거나 같다로 돼 있으면 경계를 포함해서 바깥쪽이 되겠네요. 이해되셨나요? 그 다음에 이 콜이 빠져 있으면 경계를 포함하지 않으면 되는 것이고요.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이 네 가지 형태의 부등식의 영역을 칠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원이 나타내는 부등식의 영역을 나타낼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이해되셨나요? 그러면 이 개념을 바탕으로 해서 문제로 들어가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로 넘어왔습니다. 예제 1번에서는 부등식으로 나타낸 영역과 관련된 문제인데요. 문제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부등식으로 나타낸 영역을 도시해라 라고 되어 있는데, 첫 번째 갈로 1번은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은 영역을 표시해봐라 라고 하는 거고요. 갈로 2번은 x 빼기 2y 더하기 2가 0보다 작다인 영역을 표시해봐라 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 갈로 3번은 y는 마이너스 2x 제곱 더하기 4x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다인 영역을 표시해봐라 라고 하는 거고요. 갈로 4번은 2x 제곱 더하기 2y 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8y 빼기 6이 0보다 크다인 영역을 표시해봐라 라고 하는 것인데요. 갈로 1번부터 하나씩 영역을 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로 1번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다인 영역을 표시해봐라 라고 하는 건데요. 일단 뭘 할까요? 일단은 좌표 평면상에 x는 마이너스 2라는 직선을 그리겠죠. 이해됐습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은 쪽을 영역을 칠하겠죠. 그리고 이 콜이 들어있으니까 경계를 포함해야 되겠죠. 이해됐나요? 간단하게 이렇게 영역을 표시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갈로 2번 x-2y 더하기 2가 0보다 작은 영역을 표시해봐라. 일단 뭘 할까요? 일단은 y에 관해서 이 부등식을 좀 정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와 같이 y가 2분의 1x 더하기 1보다 크다라는 이렇게 식을 정리해 두고 난 다음에 좌표 평면상에 이제 도형을 그려야죠. 됐나요? y는 2분의 1x 더하기 1이라는 도형을 그려놓고 직선을 그려놓고 그러고 난 다음에 y가 얘보다 fx보다는 큰 쪽에 있으니까 경계를 기준으로 해서 어떻게 위쪽을 색칠하면 되겠죠. 됐나요? 이렇게. 자, 그리고 이 콜이 없으니까 경계는 포함하지 않는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영역을 표시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갈로 3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갈로 3번은 뭘까요? 갈로 3번은 포물선이 되겠죠. 자, 포물선 일단은 뭘 할까요? 얘도 일단은 어떻게 하냐, 식을 정리를 먼저 해야 될 것 같은데, 포물선을 그리기 위해서는 일단 뭘 해야 될까요? 꼭지점을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꼭지점을 구하기 위해서 이 녀석을 뭘 할까요? 기본형으로 바꾸죠. 기본형. 자, 기본형으로 바꾸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완전 제곱을 하면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이렇게 두고 꼭지점을 찾아서 이제 도형을 그려야죠. 좌표 평면상에. 자, 그리면 꼭지점이 1,1이 되고요. 그 다음에 x에다가 0을 대입하면 y절편이 마이너스 1이 되겠죠. 이해됐습니까? 자, 이렇게 도형을 그리고 난 다음에 y가 fx보다 작거나 같다네요. 그죠? 작은 쪽이니까, y가 작은 거니까 도형을 기준으로 해서 아래쪽이 되겠죠. 아래쪽. 됐죠? 그래서 이 콜이 들어있으니까 경계를 포함하도록 영역을 표시하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4번. 갈로 4번은 원이죠. 원. 자, 원을 좌표 평면상에 영역을 표시해봐라 라고 하는 건데요. 일단 이 원도 우리가 좌표 평면상에 그리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중심과 반지름을 알아야 그리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뭐냐 하면 이 원의 방정식의 일반형이죠. 일반형을 기본형으로 바꿉니다. 완전 제곱하면 되겠죠. 그렇죠? 자, 완전 제곱해서 기본형인 형태로 나타내고요. 그 다음에 이 녀석을 어떻게 해요? 좌표 평면상에 도형을 그리겠죠. 그쵸? 중심이 1,-2가 되고요. 반지름이 2루트2가 되겠죠. 자, 이렇게 원을 그렸어요. 근데 R제곱보다 얘가 큰 쪽이죠. 큰 쪽이면 어떻게 된다고요? 원을 중심으로 해서 바깥쪽에 영역을 표시한다. 됐죠? 그 다음에 이퀄이 없으니까 경계를 포함하지 않는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네요. 이해됐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4가지 도형을 그려서 영역을 표시해 봤습니다. 이해되셨죠? 이렇게 영역을 표시만 할 수 있으면 되는 거니까 너무 어렵다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직접 그려 보시고 영역을 표시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내용인 연립부등식으로 나타낸 영역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립부등식으로 나타낸 영역으로 넘어왔습니다. 연립부등식으로 나타낸 영역에서는 1번과 같은 연립부등식의 형태와 그 다음 2번과 같은 연립부등식의 형태에 대해서 공부를 해 볼 텐데요. 여기서 연립부등식으로 나타낸 영역에서 가장 큰 핵심은 뭐냐면 그것은 바로 공통 영역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나요? 1번에서 갈로 1번에서 y가 fx보다 크거나 같은 영역을 표현하고 그 다음에 y가 fx보다 작은 영역을 표현해서 그 두 영역의 공통 영역을 표시하는 것이 연립부등식의 영역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뭐냐면 두 개의 부등식이 나타내는 영역의 공통 영역을 표시하는 것이 연립부등식의 영역이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형태의 연립부등식은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하면 이렇게 하나 자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하나를 잘라서 다음과 같이 이와 같이 나타내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갈로 1번과 같이 해서 공통 영역을 표시해 주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어쨌든 핵심은 뭐냐 하면 두 개의 부등식이 나타내는 공통 영역을 표시해 주면 그것이 연립부등식의 영역이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그리고 문제로 들어가서 풀어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선생님은 이 개념을 바탕으로 해서 문제로 들어가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로 넘어왔습니다. 예제 2번에서는 연립부등식으로 나타낸 영역과 관련된 문제인데요. 문제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연립부등식으로 나타낸 영역을 도시하여라 라고 되어 있고요. 갈로 1번은 x가 1보다 크거나 같다인 영역과 y가 마이너스 x 플러스 2보다 작은 영역을 표시해서 공통인 영역을 표시해봐라 라고 하는 문제죠. 그 다음 갈로 2번은 2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2가 0보다 작은 영역을 표시하고 그 다음에 x제곱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4x가 0보다 작거나 같다인 영역을 표시해서 공통인 영역을 표시해봐라 라고 하는 문제고요. 그 다음 갈로 3번은 y가 x제곱보다 크거나 같고 그 다음에 y가 x 플러스 2보다 작은 영역을 표시해봐라 라고 하는 문제죠. 자, 그러면 갈로 1번부터 하나씩 영역을 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연립부등식으로 나타낸 영역을 도시해봐라 라고 하는 문제죠. 자, 여기서 우리가 일단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도형이 나타내는 것을 좌표 평면상에 그려야죠.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얘는 도형이 뭘까요? x는 1이라는 y축의 평행한 직선이고요. 그쵸? 그 다음에 얘는 y절편이 2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이 되겠죠. 자, 그래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고 y절편이 2인 직선을 먼저 그려보면 다음과 같죠. 이해되셨나요? 자, 오케이. 자, 그리고 뭐냐면 x는 1이라는 도형을 그리겠죠. 됐습니까? 자, 그런데 여기서 보면 중요한 게 x가 1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했을 때는 x는 1이라는 직선을 이렇게 그리고 난 다음에 1보다 크거나 같다이면 이쪽 영역이 되겠죠. 자, 이렇게 칠하면 이쪽 영역이 이렇게 뭐냐면 표시가 되겠죠. 이렇게 표시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표시가 되고 그러고 난 다음에 경계를 포함하죠. 그 다음에 이 직선에서는 y가 fx보다 작죠. 그러면 이 도형을 기준으로 해서 어딜까요? 이 작다인 이쪽 아래쪽 영역이 되겠죠. 됐나요? 이렇게? 그러면 결국에는 뭐냐면 얘는 경계를 포함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만나는 이 점도 되게 중요한데 여기서는 경계가 포함되지 않죠. 이 점은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x는 1이라는 녀석은 1보다 크거나 같다 했을 때 x는 1이라는 녀석 이 점은 포함이 되는데 얘는 포함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뭐냐 하면 이 두 부등식을 만족하는 점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구멍을 뚫어 놓은 거예요. 자, 이해되셨죠? 그래서 우리가 영역을 표시했을 때 겹치는 영역이 어딜까요? 바로 이곳이죠. 이해됐나요? 이곳이죠. 이곳. 여기가 겹치는 영역이 되겠다. 됐죠?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뭐냐 하면 영역을 표시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그러면 갈로 2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갈로 2번도 두 개의 도형을 좌표 평면상에 그려야죠. 그쵸? 자, 그래서 좌표 평면상에 한번 그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좌표 평면상에 그리기 전에 먼저 얘를 y에 관한 식으로 정리하고 얘도 원이니까 기본형으로 바꿔야죠. 이렇게. 자, 이 직선은 y가 2x-2보다 크다로 바꿔놓고요. 그 다음에 이 원은 기본형으로 바꿔서 중심과 반지름이 나타나도록 이렇게 바꿔야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저 도형을 좌표 평면상에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직선을 그렸죠. 직선을 이렇게 그렸는데 직선은 크다이니까 y가 fx보다 크다이니까 이 직선을 기준으로 해서 이쪽이 색칠이 되겠죠. 됐습니까? 이쪽이 색칠. 자, 이쪽이 표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계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경계는 포함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원은 중심이 2,0이면서 반지름 2인 원을 그리겠죠. 됐나요? 자, 2,0이고 반지름이 2인 원을 그렸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반지름보다 작거나 같죠. 그러면 뭡니까? 이 안쪽이 되는 거 이해되시나요? 이 안쪽. 그리고 경계는 포함하고요. 얘는 경계를 포함하지 않고요. 됐죠? 그래서 뭐냐면 그래서 이쪽에 여기 만나는 원과 직선이 만나는 이 점은 포함이 안 됩니다. 점은 포함이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뚫어 놓고요. 그 다음에
겹치는 부분을 갖다가 영역을 표시하면 어딜까요? 여기죠, 여기. 그쵸? 여기. 그래서 여기에다가 영역을 표시해주면 되겠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 갈로 3번으로 넘어가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갈로 3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3번과 같은 형태는 어떻게 푼다고 했습니까? 두 개로 쪼갠다 그랬죠. 두 개로 이렇게 하나 쪼개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하나 쪼갠다 그랬죠. 됐나요? 그래서 뭐냐면 하나는 y가 x제곱보다 크거나 같다이고요. 하나는 y가 x 플러스 2보다 작다이죠. 먼저 자, 식을 이렇게 정리해 놓을 수 있겠습니까? y가 x제곱보다 크거나 같다. 그 다음에 y가 x 플러스 2보다 작다.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 도형을 이제 좌표 평면상에 거리하죠. y는 x제곱, 그 다음에 y는 x 플러스 2. 자, x 플러스 2인데 뭘까요? 등호가 안 들어갔죠. 등호가 안 들어갔으니까 경계를 포함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y가 작죠. 작다이니까 아래쪽이 되지 않겠습니까? 경계는 포함하지 않으면서 이 아래쪽이 되겠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y는 x제곱이라는 포물선을 그리죠. 자, 이렇게 포물선을 그렸습니다. 꼭지점이 0,0이죠. 자, 그래 놓고 뭘까요? 이 콜이 들어갔으니까 경계를 포함하고요. 그 다음에 y가 크죠. y가 크면 어디다가 여기 색칠되는 거 이해되십니까? 여기 이렇게요. 됐나요? 자, 그러면 겹치는 부분을 살펴보고 이 만나는 교점 있죠. 특히 만나는 교점은 어떻게 해요? 포함하지 않죠. 하나는 포함하는데 하나는 포함하지 않으니까 겹치는 부분이 아닙니다. 공통인 곳이 아니죠. 자, 그래서 뭐냐면 겹치는 부분을 갖다가 색칠하면 어디에? 여기죠. 자, 그래서 여기가 색칠되겠습니다. 여기 이거 그쵸? 여기에 속하는 영역이 표시가 되겠습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그래서 뭐냐면 오늘은 간단히 부등식으로 표시된 영역에 대해서 살펴봤고, 그 다음에 연립부등식으로 표시된 영역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이 연립부등식으로 표시된 영역에서 두 가지 형태를 공부해 봤는데, 다음 시간에는 그 이외에 다양한 형태의 연립부등식의 문제를 하나 좀 풀어보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부등식의 영역에서의 최대 최소하고 관련된 그런 문제를 다뤄보도록 할 테니까 오늘 한 내용 여러분들 잘 정리하시고요. 2년 전에 부등식의 영역과 관련된 기출문제가 출제되었기 때문에 이 부등식의 영역 꼭 잘 다뤄 놓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강의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